도도한 중의 입시 이야기입니다. 2021학년도 제2에듀입시 플랜 고려대학교 편 제3탄 어떻게를 시작합니다. 고려대학교 입시팀에서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학생이 기울인 노력, 성장 과정, 학교 생활의 성실성과 우수성, 더불어 인성, 전공 분야에 대한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모두 평가하여 3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인지, 적극적이고 긍정적 생활 태도를 보이는 학생인지,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인지, 졸업 후 고려대학교를 빛낼 수 있는 학생인지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면 1번 인적사항, 2번 학적사항, 3번 출결사항입니다. 출결사항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질병이라든가 지각, 조퇴라는 체크가 없다라면 참 좋겠지만 혹시라도 있는 경우는 고려대 입시팀에서 조언하기를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지금 작성이 되고요. 저희가 한번 고려대학교 입시팀에서 두 학생에 대한 비교를 한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A학교 A학생은 지금 1, 2, 3학년 동안 이렇게 상을 타고 있고요. B학교 B학생도 1, 2, 3학년 동안 이런 상을 수상한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지금 외관상으로 볼 때 어떤 학생이 더 잘한 것처럼 보이시죠? 제가 볼 때에도 일단 B학생이 상의 개수로 봤을 때 여러 개를 타고 있기 때문에 더 우수하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려대 입시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입시팀에서는 각 학교가 제출한 공통 고교 정보를 살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A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의 대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 B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7번의 대회가 개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A학교 A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4번의 대회 중에서 3회의 상을 수상을 하였고, B학교의 B학생 같은 경우는 7번의 대회 중에서 1학년 때 5번의 상을 수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려대 입시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 하면 공통고교 정보를 활용해서 어느 학생을 더 우수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게 뭐냐면 공통고교 정보인데, 이 공통고교 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잘 이용을 한다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일부 학교들이 악용을 하다 보니까 막 문제점이 많이 일어났던 거를 아마 정보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2021학년도부터는 이 공통고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과연 이런 수상에 있어서 고려대학교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지 저로서도 참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럼 다음을 알아보겠습니다. 5번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인데, 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게. 저희가 자격증이나 인증을 취득한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노력했다는 점을 참고하고요. 혹시라도 없다라고 해서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는다고 입시팀에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희망 사항도 이렇게 칸을 적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진로 희망이 변경되면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너무나 궁금한 사항이죠. 고려대 입시팀에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입학사정관은 진로가 변경된 경우는 어떤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는지,
어떤 활동에 주력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변경 과정에 궁금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창의적 체험활동, 저희가 창체활동이라고 하죠. 그것이 2020년 3월 현재 고3과 2020년 3월 현재 고1, 2의 상황이 지금 바뀐 걸 볼 수 있는데 현재 고3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가지 영역을 그대로 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3월 현재 고1, 2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이 빠진 3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 창체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입시팀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율활동. 자율활동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이 참여한 모든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그 항목으로서 리더십 발휘에 대한 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리더십 발휘 경험이란 회장, 부회장 활동을 의미하나요? 참 궁금해 할 수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고려대 입시팀에서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요입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해서 충분히 활동을 한다면 그것으로서 그 학생의 평가는 만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아리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지원자의 구체적 관심 분야와 흥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원자 생활 태도, 열정, 그리고 도전 정신,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으로 3년 동안 하나의 동아리를 꾸준하게 한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나요? 무지 궁금하죠? 자, 입시팀의 조언을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오고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은 학생의 관심 분야와 그 다음에 성장과 발전한 모습, 그 다음에 선택하게 된 이유와 그 활동 내에서 어떤 경험과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봉사활동에서는 정량적 평가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기관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행한 활동의 성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한번 볼까요? 지원 전공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해야 하나요? 자, 그러면 고려대 입시팀에서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요입니다. 지원학과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 봉사활동에서의 핵심 요소인 진정성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의적 체험 활동의 마지막 진로 활동에서는 진로 활동을 통해 지원자의 진로 탐색 과정과 관심 분야에 기울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진로 활동 사례와 더불어서 이런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자, 입시팀의 조언으로는 이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 생활 기록부의 6번째 항목 진로 희망과 비교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진로 또는 학과를 변경했을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잘 활용해서 변경된 계기와 그 과정에서의 노력, 최종적으로 학과를 선택하게 된 사유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입시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명의 성적표가 지금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 등급을 정량적 평가로 이루지 않고 있고요. 이수 과목, 이수자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수자수가 적은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는 의지와 열정을 고려하여 그 평가를 한다라는 건데 한번 재밌는 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 표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저희가 어떤 A라는 과목을 수강할 경우 한 명이 수강했을 때 지금 저희가 4%를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한 명이 수강하게 되면 그 친구 점수와 무관하게 그 친구는 5등급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대에서는 그거를 감안해서 4등급을 제외해서 무조건 한 명이 들었을 경우는 1등급으로 계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A라는 과목을 2명이 수강했다. 그랬을 경우 그 학교에서는 4등급에 1명, 6등급에 1명을 줄 수가 있는데 고려대학교에서는 이 친구들 또한 3등급씩을 빼서 4등급인 친구는 1등급이 되는 거고요. 6등급인 친구는 3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살펴보면 만약에 3명 내지 4명이 어떤 과목을 수강했다 했을 경우는 학교에서는 3, 4, 5, 6, 7등급 내에 이제 3명 내지 4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이제 시험 점수에 따라서. 그런데 고려대학교에서는 그 같은 경우도 3등급인 경우도 2등급을 제해서 1등급으로 쳐주는 거고요. 4등급인 학생도 2등급을 빼서 2등급으로 5등급인 학생은 2등급을 빼서 3등급으로 이렇게 해서 등급을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자, 그래서 뭐 적게 신청이 돼갖고 이게 내가 불리한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함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 입시팀에서의 조언은 뭐냐? 모든 과목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두루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뭐 특정한 학교를 진학하려고 특정 과목에만 성적이 뛰어나는 것보다는 골고루 공부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째 독서 활동 상황에서는 관심이나 지적 호기심 측면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입시팀에서의 조언을 살펴보시면 뭐 무조건 전공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거나 책의 수가 많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봐 주시고요. 저희 제2에듀 플랜에서 드리는 팁은 이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뭐 눈에 띄게 좋아하거나 나빠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책을 읽어서 그거를 나열을 했기 때문에 면접관의 눈에는 그게 분명히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제2에듀 입시 플랜에서는 독서 저널을 작성을 해서 그 책과 관련된 거를 체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동국대학교 제3탄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동국대학교 제3탄을 한번 참고해서 들어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년별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고려대 입시팀의 조언은 이 항목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인상적으로 관찰한 지원자의 특징을 모두 집약해서 기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쁜 뭐 문장이라든가 단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잘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학생 여러분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제4탄 그러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